자, 이론상으로 제일 어려운 영역입니다. 교류. 하지만 여기도 직류회로처럼 제가 계속 쉽게 만들려고 수식 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V는 IR에 해당하는 오음의 법칙에 해당하는 조금 펼쳐놓은 수식 틀. 그 다음에 그 위상이나 그 개념들 연결을 이미지화 시켜놓은 두 개의 이미지만 알면 되는 흐름입니다. 여튼 직류회로는 여러 가지 다양성이 생겨요. 아까 문제도 막 뭐 병렬도 하고 빈렬도 하고 중간에 꼬이기도 하고 막 직렬 병렬도 아닌 것들도 나오는데 여기는 딱 고정되어 있습니다. R, L, C 세 개의 부품들이 직렬로 되어 있고요. 그 안에서 약간씩 그 부품들 각각이 직렬 병렬은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R, L, C가 직렬로 되어 있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셋 다 있느냐, 두 개씩 세 쌍이 나오느냐, 뭐 그 정도의 차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도 아까 자기장처럼 구도가 똑같아요. 당연히 교류 전원이 다르기 때문에 전원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고요. 이게 다르게 말하면 발전기입니다. 아니면 앞에서 얘기했던 자기장에서 전자기, 유도 기전력 만든 그 흐름하고 연결되죠. 그 다음에 새로운 부품에 해당하는 또 부러지네. 부품에 해당하는 이렇게 기호화시키고 L이라고 쓰고 우리말로는 코일 혹은 유도한다고 해서 유도기, 영어로는 인덕터, 뭐 이런 얘기들이 같이 들어옵니다. 자꾸 풀리네. 자, 마지막은 당연히 R, L, C 회로로 넘어갑니다. 자, 전원은 방금 얘기했어요. 자기장이 형성되도록 자석을 갖다 놓고요. 이 속에 그 도선을 이제 딱 집어넣는 거죠. 그럼 자기력선이 이렇게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형태겠죠. 그럼 여기서 수직을 세운 게 오른쪽으로 뱅글뱅글 돌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흘러나오는 게 B는 고정되어 있으니까 S가 변하겠죠. S가 변해서 B가 변하고 그로 인해서 V가 유도되는 이런 흐름입니다. 파이. 죄송합니다. 파이. 그럼 이 흐름이니까 우선은 파이 자꾸 이상하게 나오네. 이 도선에서 이 단면으로 봤을 때는 서 있는 게 제일 최고겠죠. 그럼 이렇게 돌아갈 겁니다. 그러면 S로 보면 제일 처음에 최대였다가 누웠다가 반대로 최대 0 이렇게 바뀔 겁니다. S로 보면 이런데 그럼 S에서 이제 지나가는 파이로 보면 또 역시나 이렇게 서 있는 게 최대겠죠. 그래서 S라 써도 되지만 이걸 갖다가 파이 그래프라 해도 되죠. 문제는 파이는 이런데 파이가 아니라 변해야 되겠죠. 그럼 파이의 변화로 가면 이게 지금 코사인 흐름이니까 코사인을 변화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마이너스 사인이 되죠. 여기서부터 처음에 아무것도 없는데 변화가 없다가 극격하게 변하는데 마이너스로 변하죠. 그 다음 또 아무것도 없다 평지였다가 플러스로 변했다가 다시 0. 그래서 이렇게 변합니다. 이게 뭐예요? 파이의 변화. 그럼 이 변화에 대해서 이런 변화를 부정하려고 생기는 거니까 일부러 만든 거예요. 출발 이렇게 둔 이유가 이걸 뒤집어줘서 이렇게 바꾸는 거예요. 이게 V에 해당하지. 그죠? 여기서는 미분이고 여기서는 마이너스를 곱한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요 사인 형태로 블록블록 최대 최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나온다. 이게 교류 전원이고 발전기입니다. 그러면 다시 쓰면은 이렇게 전압이 생긴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전압이 계속 바뀌죠. 그럼 여기서 최대값, 최소값 이렇게 있는데 이게 V0라 할 수 있죠. 그럼 전압이 계속 흐르는데 요 한 주기에 해당하는 요만큼의 시간 동안 전압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들어갔다 적게 들어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럼 이걸 평균냅니다. 직류로 환산했을 때 얼마짜리 직류하고 교류하고 똑같은 일을 할 거냐. 에너지 공급 면에서 똑같은 것 해서 효과 면에서 똑같다 해서 efficiency, 실효값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실효값은 최대값의 루트 2분의 1. 이건 수학적인 계산입니다. 루트 2분의 1배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미분이 들어갔기 때문에 파이라는 거는 BS고 S라는 건 최대에서
제일 처음에 코사인 오메가 t로 갔으니까 이거의 미분으로 가면 bs0에서 한번 튀어나오죠. 그래서 안에 있는 이 수학인데 그냥 아까 그 흐름으로 가면 변화하고 사인 오메가 t로 가면서 마이너스 붙어요. 그 다음에 이게 v로 넘어가면 마이너스 n b 자꾸 부러지네. 힘이 너무 좋나 오늘. 오메가까지 가고 그 다음에 플러스 되겠죠. 그 다음에 사인 오메가 t 가니까 이만큼이 최대값에 해당합니다. 뭔 말이냐면 n 감균의 수 당연하죠. 많이 감을수록 잘 나오겠죠. 장이 셀수록 그 다음에 단면적이 넓을수록 이는 다 고정인데 빨리 넓을수록 요게 있어요. 요거는 파이라고 해서 n dt분의 d 파이 해서 요까지는 그냥 수식에 들어가 있는데 오메가는 페르데 렌치 법칙이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잘 빼먹어요. 최대값은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 루트 2분의 1배가 시력값이다. 그 다음 더 중요한 거는 도선의 모양이 세로로 서 있을 때하고 옆으로 누웠을 때 언제 최대의 전압이 나오느냐, 옆으로 누웠을 때 최대의 전압이 나온다. 그런 모양들, 벡터 성격이죠. 그 다음에 크기들, 이런 것들을 한번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으로 넘어가면 자, 전지에서 스위치를 딱 연결하는 순간 코일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그걸 정성적으로 방향, 전압이 유도되는 그 방향을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그 크기를 따로 체크해봐야 돼요. 방향으로만 본다면 이게 닿는 순간이 되면 이게 우회전하는 전류가 막 생겨나려고 하겠죠. 그럼 코일은 그 변화를 부정하는 방향으로 생기니까 우회전하는 전류가 생기려고 하니까 이 코일은 어떻게 반응해요? 좌회전하는 전류를 만들려고 하죠. 그러면 좌회전하는 전류를 만들어야 되고 지가 기전력, 전지에 해당하니까 위가 플러스 밑에가 마이너스가 됩니다. 거꾸로 닫혀서 가만히 있다가 안정되게 전류가 흐른다면 얘는 이제 아예 없고 얘 혼자 남죠. 그러다가 열어요. 열기 그 순간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점점 증가하는 거였는데 이게 감소를 하니까 코일은 어떻게 반응합니까? 우회전하는 게 없어지니까 우회전을 더 해라 라고 코일이 만들겠죠. 그러면 열게 되면 밑에가 플러스 위가 마이너스가 되도록 전위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해서 코일에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이제 다르게 반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코일 안에서 전류가 변하죠. 이 속에 전류가 흘러 들어가면 원래는 자기장이 생기고 솔레노이드, 그 다음에 자기력선들이 생기고 딱 끝 해야 되는데 얘가 변한다면 자기장이 변하고 그래서 자기력선이 변하니까 최종적으로 V가 유도되는 흐름으로 가지요. 이 안의 흐름은 솔레노이드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뮤제로의 L분의 N의 I, 그 다음 얘는 파이는 BS, V는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파이라고 했기 때문에 합쳐주면 마이너스 N의 DT분의 D 파이가 들어가야 되고, DT분의 D 파이는 S는 고정인 상태에서 DT분의 DB, B가 변해야 되고, B라는 거는 뮤제로의 L분의 N의 DT분의 DI로 되어 있으니 이만큼의 숫자를 줄여서 마이너스 L DT분의 DI라고 쓰자라고 약속합니다. 그럼 이 L 값을 저항의 크기 R, 축전기의 전기 용량, 그 크기 C 하는 것처럼 코일의 성능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게 크면 클수록 변화를 부정하는 성격이 더 커지죠. 똑같은 변화에 대해서 L이 클수록 개김성이 더 투철해집니다. 질량이 커지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코일의 두 가지 속성, 어디에다가 전위가 더 높은 곳을 만들어낼 거냐, 그 다음에 걔들이 전류 변화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까를 각각을 보니까 이게 자기장 다 나왔고요. 합쳐놓으니까 그냥 L 값으로 가는데 L 값의 속성이 다 나와 있죠. 그래서 조금만 어렵게 물어보면 요걸 후배 파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부품까지. 그 다음에 이제 RLC로 가면 가장 기본이 R이, L이, C, 이 RLC가 있는데 이게 직류하고 교류 각각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우선은 알아야 됩니다. 그러고 나서 종합합니다. 어떻게 작동하느냐라는 것은 이제 전류가 흐르는 걸 방해하는 정도. 어차피 부품이라는 것은 개김성의 화신들인데
그 저항에 해당하는 값이 어떻게 작동하느냐를 보니까 저항은 그냥 무조건 R이에요. 뭐 개기고 말고 아주 단순 무식한 애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수식을 써야 되고 사인, 코사인을 써야 되고 위상을 막 복잡하게 해야 되는데 그걸 다 없애버리기 위해서 제가 캐릭터를 부여합니다. 그럼 여러분들 그걸 잘 익히시면 돼요. 얘들은 단무지입니다. 뭐 지자는 빼고요. 단순 무식 뭐 있죠. 공대생을 지칭하는. 네. 단순 무식해요. 그래서 그냥 R이라서 직류에서도 R, 교류에서도 R. 그냥 자기는 저항을 막는 그 성격은 R만 있는 거예요. 근데 자, 코일은 어떻게 해요? 가만히 있을 때 변화가 없으면 잠잠합니다. 얘들은 민감한 아기 라고 해도 돼요. 민감한 아기라고 해서 가만히 있으면 아무런 울지도 않고 그냥 조용한데 막 움직이려고 하면 뗐습니다. 하자면 안 해. 무조건 안 하는 흐름이라서 또 다르게 하면은 투덜이 흐름이에요. 투덜이 스머프. 스머프 알죠? 파란 애들. 걔들 사는 세상은 빨간 공산주의 사회고 파파 스머프는 그 공산주의 수령에 해당하고 뭐 그런 겁니다. 어쨌든 그 투덜이 뭐 하자면 안 해! 라고 시작하는 걔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L은 민감해서 가만히 있으면 저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직류로 가만히 놔두면은 0이 돼요. 근데 연결한 순간 적당한 값으로 팍 생겨요. 그럼 끊는 순간도 막 생기를 끊는데 가만히 있으면은 끊어서 없어지거나 연결해서 한참 해서 일정하게 되거나 어쨌든가 저항이 작동을 안 합니다. 근데 교류에 넘어가면 연결했다가 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 계속 변하죠. 그럼 얘들이 적당한 값이 돼요. 그게 뭐가 되냐면 L, 오메가. 성격이 지랄 같을수록 그 다음에 자주 뒤집을수록 저항이 세겠죠. 그래서 L이 클수록 자주 뒤집는 게 오메가죠. 그래서 L이 클수록 오메가 클수록 크다. 그럼 요걸 갖다가 우리는 X라고 부릅니다. 리액턴스라고 불러요. 그래서 XL은 L, 오메가. 조금 더 따라가고요. 그 다음에 C는 투덜투덜하니까 좀 열받으니까 빨간색 썼고요. 얘는 쿨, 뭐 이거니까 파란색 쓰면 붙이기 나름인데 얘들은 모래시계. 모래시계 있죠? 이렇게 돼 있는 거. 뒤집으면 쭉 흐르고 다 흘러가면 끝나는 거. 다시 뒤집어주래요. 그거 하고 그 다음에 early adopter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집니다. 얘들은 우선 제일 처음에 먼저 쫙 흘러가요. 노래방 가자 하면 가서 이미 노래 부르고 있고 고기 먹으러 가자 하면 이미 고기 굽고 있는 애들. 절대 돈 안 내는 애들. 남들 술 취하고 막 뻗을 때 이미 집에 와서 자고 있는 애들. 그런 애들이 이제 얘들이죠. 아이폰 뭐 나온다 하면 이미 전파 인증을 지가 해가지고 막 하고 국내 수입 한들 때쯤이면 그냥 팔고 자기 딴 가는 그런 애들. 한 발짝씩 무조건 빨라요. 투덜이는 하작하면 무조건 안 하기 때문에 한 발짝씩 무조건 느려요. 단순 무식하니까 그냥 대세에 따르죠. 그래서 얘들이 꼬리에 해당하고 얘들이 머리에 해당하고 얘들이 몸통에 해당하는 그 흐름으로 갑니다. 여튼 모래시계라서 연결 땅 하는 순간 축전기 연결하는 순간 전류가 쫙 흐른다고 했죠. 그러다가 나중에 슉 떨어집니다. 그럼 이만큼이 총 다 흘러간 양이죠. 그게 CV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때 연결하는 순간은 쫙 흐르다가 그 다음부터는 끊어지는 이게 축전기인데 처음에는 적당히 흘러야 되죠. 그러다 한참 지나면 끊어진 거죠. 축전기가 연결되어 있는 직류회로는 그냥 끊어진 겁니다. 도선이 없는 셈 치고 풀어야 돼요. 직류회로는. 근데 교류는 계속 뒤집어 주니까는 끊겨 있는 구간에도 전류가 계속 흘러요. 그러면 전선이 없는데 그게 어떻게 흐르느냐? 변위 전류라고 다른 형태의 전류가 있다라고 해석합니다. 뭐 그런 게 있어요. 자, 그리고 얘들은 또 교류에서는 또 저항이 이제 꾸준히 작동하겠죠. 열었다 닫았다 막 계속 하니까 꾸준히 작동하는데 어떻게 되냐면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가 크면 클수록 뒤집어서 가만히 놔둬도 되죠. 한참 동안 흐릅니다. 1시간짜리 하면 이만큼 아니죠. 10초짜리 하면 작아질 테고. 그럼 C가 크면 클수록 잘 흘러요. 전류가. 그럼 저항은 작아지겠죠. 클수록 저항이 작아지니까 반비례. 그래서 C분의 1. 그 다음에 작은 거라도 자주 뒤집으면 계속 잘 흐르겠죠. 그럼 자주 뒤집을수록 전류가 잘 흐르니까 저항은 작아지니까 자주 뒤집는 거와 저항은 반비례. 그래서 이 밑에 들어갑니다. 그럼 위상은 뭐냐면 V를 딱 걸어줬을 때 I가 어떻게 걸리겠느냐. 파형이죠. V 파형하고 I 파형이 어떻게 되겠느냐의 차이인데 단무지에 해당하는 애들은 위상차가 전혀 없어요. 그냥 가작하면 그대로 딱 흐릅니다. 그래서 딱 걸어줬을 때 얘들은 그냥 그대로 걸려요. 근데 코일은 가자 하면 무조건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첫머리 여기서 막 시작해야 되는데 얘들은 한 박자 느리게 여기서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런 파형이 나오죠. 뭐가요? 전류가.
그 다음에 축전기는 얼리 애드돼요. 그럼 가자 하는 순간 그게 최고로 많이 갑니다. 좀 있으면 그냥 바로 얘들 실적 나오고 집에 가요. 그러면 이렇게 파형이 되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한 박자 빨리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상의 차이로 보면 위상은 잘 못 구한다고 했죠. 빛과 파동할 때도 차이가 제로, 여기는 플러스 90도, 마이너스 90도입니다. 무엇에 대해서? 전압에 대해서 전압이 일정할 때 전류의 파형이 어떠냐? 이해됩니까? 이런 흐름으로 L 오메가, C 오메가 분의 1 위상이 90도 빠르고 느리고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걸 지금 설명했습니다. 그럼 이 전체를 묶어서 갑니다. 자, 우선은 수식을 X 값을 한번 보면 오메가나 F는 똑같은 거죠. 오메가는 2파이 F니까 X, 리액턴스 값이 F하고 아무 상관없는 애들이 있습니다. 단순 무식한 R. 근데 자주 뒤집어질수록 열받아가지고 잘 안 하려고 해요. 막 하는 건 XL이죠. 애기들은 막 뒤집으면 막 울고 경기하고 난리 나죠. 근데 자주 뒤집을수록 저항이 약해지는 놈이 있습니다. 뭐? 축전기. 그죠? 그러면 R은 아무 상관없으니까 그냥 상징적으로 아무거나 한번 썼는데 L과 C가 똑같아지는 지점이 나오죠. 그럼 이 왼쪽은 누가 우세예요? L 우세가 되고, 즉 L이 우세하니까 L의 파형을 닮아갈 거고, 요 오른쪽은 C 거꾸로다. 오늘 좌우를 계속 바꿔서 하네요. 확률 2분의 1에서 자꾸 틀리는 거지. 이 정도면 시험 다 떨어질 거였는데. 왼쪽은 C가 크니까 여기서는 C 우세라고 하고 C 파형하고 닮았습니다. C 파형이라는 게 V 걸어주면은 뭐요? V 딱 걸어주면은 전류가 먼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전류 다음에 전압이 생기는, 흘러가는 그런 점이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은 L이 우세죠. L 우세라는 거는 투덜이기 때문에 전압을 걸어주면 그 다음에 전류가 생겨요. 여기서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럼 그 딱 가운데 요걸 갖다가 F0 하고 이게 공진이라고 합니다. 뭐하고 같아져요? XL과 XC, VL과 VC, C와 L이 서로 없어져 버립니다. 그럼 이때는 그냥 전체 전압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과, 그럼 전체를 우리는 Z라 부르거든요. Z라고 하는 거는 그냥 XR, 즉 R하고 그냥 똑같은, 이게 최소에 해당합니다. 그때를 공진 현상이라고 합니다. 그럼 이게 요거보다 작은 걸 갖다가 F2, 요거보다 큰 걸 F1 뭐 이렇게 두겠죠. 그래서 진동수에 따라서 회로에 작동하는 부품들의 저항에 해당하는 리액턴스 값이 달라지고 합성한 값이 달라질 거라는 거죠. 그 합성한 걸 다시 한번 보면 아까는 전압을 걸었을 때 전류를 했으면 전류가 똑같다라고 치면, 왜냐하면 RLC가 직렬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렬하기 때문에 RLC에서 뭐가요? 전류가 똑같아야 돼요. 그럼 전류가 똑같으면 얘하고 똑같이 흘러가는 게 누구요? VR. 그죠? 그러면 요게 좌회전하면서 파형을 만들어내는, 정사형 시키는, 단진동할 때 그겁니다. 그래서 좌회전할 때 오른쪽에다 만들어내니까 전류보다 먼저 생기는 전압 다음에 전류 생기는 거, 투덜이죠. 그래서 VL이 이렇게 좌회전시키면서 파형이 이미 최대로 가서 시작하고 전류는 좀 이따 나오죠. 그럼 반대로 간 게 VC죠. 그러면 이 둘이 똑같은 요 상태, 공명, 공진 이렇게 될 상태는 합성하면 이렇게 나올 텐데, L이 더 크면 합성해도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L이 더 크다, 진동수가 고유 진동수보다 크면 L이 우세해서 합성해도 이렇게 나오니까 V 다음에 I의 파형이 나옵니다. 다만 각도가 90도가 아닐 뿐인 거죠. 그 다음에 C가 우세하면 합성한 전압이 이렇게 되니까 회전시키면은 전체 전압이 전류 다음에 전압이 나오는 그런 파형이 나와요. 즉 이렇게 전류가 흘러갈 때 이거하고 그냥 똑같이 이렇게 흘러가면 공명, 공진, 회로구나. 근데 전류가 이렇게 흘러갔는데 이렇게 전압이 나와요. 전압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게 전류가 나와요. 뒤따라가니까 이거는 가자 좀 있다, 투덜이니까 L 우세니까 이 진동수는 F0보다 좀 더 큰 그놈이구나 라고 판단합니다. 반대로 전류를 빵 흘렸는데 전압이 이 뒤쪽으로 나와요.
그래서 전류 다음에 전압, 전체 전압입니다. 전체 전압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요 전류 다음에 요게 나오니까 이거는 C하고 똑같네. C우세라는 거는 고유 진동수보다 이 진동수가 더 작은 그 케이스다라고 해석할 수 있죠. 그래서 파형만 봐도 이들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 수 있는 흐름이고, 그때 누가 우세하냐, 고유 진동수가 어디냐를 판단해 주는 게 이 그림입니다. 이 두 그림이 제일 중요해요. 이거는 부품 하나하나의 위상의 차이, 부품 하나하나의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얘기하고, 얘들은 리액턴스의 그 대소 관계가 진동수하고 어떻게 되어 있느냐를 물어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 흐름을 보면 전류가 기본일 때 전압이 서로 다르게 90도 이렇게 나오니까 이둘은 서로 반대 90도니까 이 흐름을 보면 전체 전압은 어떻게 해요? VR의 제곱에다가 VL, VC의 차의 제곱과 같죠. 그 다음에 전류가 전부 다 똑같기 때문에 전류로 나눠주면은 어떻게 해요? 전체 전압은 임피던스로 바뀌고 부분의 전압은 리액턴스로 바뀌어서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래서 전체 합성은 이렇게 간다. 그럼 이걸 가지고 수식을 만들어 보면 전체 전압입니다. 시력값으로 쓰고요. 전체 전류고 전체 임피던스라고 합니다. 회로 전체예요. 그럼 부분으로 보면 R, L, C는 전류는 어차피 다 똑같아요. 근데 리액턴스가 각각 다 달라지는 거죠. 아이고. 그럼 얘는 R과 같고 얘들은 L 오메가와 같고 얘들은 C 오메가 분의 1과 같다라고 처리하면서 부분에 대해서는 V는 IR, V는 IR 흐름하고 똑같은데 부분을 가지고 전체 합성할 때는 이렇게 피타고라스 합성을 해야 되는 거죠. X도 부분 가지고 전체 합성을 할 때는 피타고라스를 한다 해서 요 수식틀 총 12개의 자리인데 뭐가 같아요? i가 쫙 다 같으니까 요 3개와 i 하나 4개만 알면 요 3개로부터 i에서 x를 구하고 요 3개부터 위에 구하고 요 3개부터 위에 구해서 연결되니까 총 4개만 맥시멈 4개만 딱 구해내면은 모든 부품의 요소들을 다 구할 수가 있더라. 되겠습니까? 네. 그렇게 나오고 이렇게 해서 고유 진동수에 해당하는 흐름으로 여기서 다시 해석하면은 어떻게 해요? 요렇게 편물합니다. 고유 진동수가 되면 L과 C가 같아지면서 R과 전체가 같아져서 이 둘이 무조건 없어지고요. 같고 없어지고 R은 얘하고 같으니까 Z에서도 보면 이 둘이 없어져 버리니까 Z가 미니멈이 됩니다. 공명 공진 조건에서 R로 최소. 그럼 그때는 전류는 어떻게 될까요? 맥시멈이 되죠. 그럼 소비 전력 R에서만 손실이 나죠. 그래서 이거는 VI를 쓰면 V가 뭔지를 잘 모르니까 I를 쓰고 제곱 R 이렇게 쓰는 게 더 나아요. 그럼 이것도 I가 최대가 되니까 이것도 최대가 되더라. 이걸 공명 공진 조건이라고 부릅니다. 됐죠? 자, 그럼 이게 이제 맨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R이 하는 거는 회로에서 전기 에너지를 사라지게 손실하게 만들고 C와 L은 저장을 합니다. 그래서 축전기에 저장된 에너지는 2분의 1 QV라고 했고요. 그럼 코일에 저장되는 거는 개념이 VIT라고 하면 V가 L의 T분의 I, DT분의 DI였죠. 거기다가 IT로 가니까 얘가 사라지면서 I가 2개죠. 근데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얘들은 2분의 1 LI 제곱으로 갑니다. 얘들은 에너지가 보존돼요. 사라지는 건 저항밖에 없습니다. 회로에서 저항에서만 에너지가 사라지는데 저항이 없어요. 그럼 어떡할까요? 에너지가 무한히 돌아다니죠. 그러면은 출발을 만약에 Q로 충전해놓고 하면 여기서는 0이었어요. 근데 이게 방전이 되겠죠? 연결했으니까 전류가 우회전으로 이렇게 최대가 될 겁니다. 그럼 이게 I가 최대가 되면 이거 00으로 바뀌죠. 그럼 끝나야 되는데 원래는 쭉 하고 끝나야 되는데 얘들은 고집이 있어서 없어지려고 하면 더 가라라고 해주니까 그 다음 버전은 더 가서 밑에 가서 플러스 위에 가서 마이너스가 됩니다. 이때가 맥스였다면 여기도 또 다른 맥스가 반대 방향으로 가겠죠. 그럼 끼익 멈췄는데 또 다시 보니까 여기 플러스 여기 마이너스니까
우회전하는 전류가 생기겠네. 라고 해서 여기서는 이제 우회전으로 이렇게 I가 맥스가 되겠죠. 그러다 또 가면 여기 가고. 그래서 계속해서 반복됩니다. 잘 보니까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해서 딱 떨어지는 그 사이 주기 나오죠. 그럼 이 주기는 잘 보니까 공명공진일 때 L 오메가와 C 오메가가 똑같아졌을 때 XL과 XC가 똑같아지는 요 조건이니까 이걸 잘 보면 L 오메가와 C 오메가 분의 1, 즉 오메가는 루트 LC 분의 1, 즉 주기 T는 얼마요? 오메가 분의 2파이. 오메가 분의 2파이니까 2파이 루트 LC. 요 값이죠. 요거는 앞에서 배웠던 주기 T는 2파이 루트 K분의 M 혹은 2파이 루트 G분의 L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2파이 루트까지는 똑같아요. 주기는 2파이 루트 LC분의 1. 그럼 요거에 의해서 고유 진동수는 어떻게 해요? 2파이 분의 1 루트 LC분의 1 이렇게 하면 되죠. 이렇게 해서 요걸 갖다가 전기 공진, 공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쭉 리뷰해 보세요. 이제 RLC 회로라는 게 너무나 명확하죠. 이제 회로 그림 가지고는 정보가 전혀 안 나옵니다. 오히려 여기서 구해야 되는 거는 뭔데요? 각각의 부품에 걸리는 뭐가 나왔습니까? V, VR, VL, VC가 나왔죠. 그러면 이런 게 나오면 항상 수식 틀을 먼저 머릿속에 드세요. 전체 전원의 전압, 각각의 전압이죠. 그래서 전원의 전압, 각각의 전압이 있다. 항상 이 자리는 먼저 들어갈 테니까 그 다음에 전류는 직렬이니까 다 동일하다. 전부 다 실효값을 씁니다. 전부 다 최대값 아니고요. 최대값이면 계속 최대값이고요. 전부 다 최대값이고 실효값이면 계속 실효값으로 쌍을 만들어주면 돼요. 그럼 이건 우린 Z라 썼고 이거는 X라 썼죠. RLC. 여기서 주어진 정보를 잘 보니까 어디를 줬어요? 요게 50이고 그 다음에 요게 30이고 요게 20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뭘 줬어요? 실효 전압이 전류가 요게 2를 줬죠. 그럼 잘 보세요. 이 수식 테오리에 의해서 우선 세 개를 합성하면 이외로 가죠. 그럼 이 합성할 때 두 개의 차이죠. 그래서 차이하면 10 맞습니까? 10 맞나? 두 개의 차이니까 10과 50입니다. 그래서 50하고 10하고 하니까는 어떻게 되냐? 1, 5 하면은 루트 26. 그래서 10루트 26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기 2니까 2로 해서 넘어가면은 여기에는 10, 여기에는 뭔가요? 15, 여기에는 25. 그럼 여기서 이렇게 넘어가 되는데 여기 어차피 2라고 되어 있으니까 넘어와서 얘는 5루트 26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수식 틀에 넣으면은 이 회로에 나오는 모든 값들이 쫙 흘러서 그 계산이 다 나오겠죠. 맞나? 자, 그러면 여기서 전체 회로의 임피던스까지 구했고 코일의 자체 유도 상수, 유도 개수, 그 다음에 용량 이런 게 구해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뭐가 나옵니까? 마지막에 X까지 구했는데 R은 이거하고 똑같으니까 그냥 R 값이 바로 나왔고 얘들은 L 오메가, 얘들은 C 오메가 분의 1인데 오메가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문제를 보니까 진동수로 줬네요. 이거는 단진동 할 때 배웠죠. 주기운동 단진동 할 때 배웠으니까 진동수가 60이다 라고 하는 순간 주기 T는 60분의 1, 오메가는 2파이F니까 120파이까지 나오겠죠. 그래서 여기서 120파이라는 값이 나와 있으니까 L과 C가 계산해서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각 부품에서 소비되는 전력은 무조건 R에서만 소비되고 L과 C는 소비 전력이 없습니다. 제로. 그래서 이 저항에서 소비되는 것만 있으니까 PR은 I 제곱 구하고 R 구하면 돼요. 나머지는 PL이나 PC는 전혀 없어요. 소비 전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에다가 전기장에다 저장에다 다시 빼고 자기장에 저장에다 다시 빼서 계속 환급을 받는 상황이고 저항만 계속 에너지를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럼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의 최대값은 얼마인가? 뭐 그런 것들. 실효값이 나왔으면은 실효값이 몇 배? 최대값은 루트 2배 이렇게 구하면 되겠죠. 되겠죠? 그 다음에 27번 가봅시다.
이제 회로 모양 가지고는 의미 없다라는 건 아시겠죠? 그러면 주파수, 진동수 똑같은 말이고 50이니까 주기는 50분의 1, 그 다음에 오메가는 100파 이렇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R이 나왔고 그럼 여기서 우리는 XR 얼마? 100. 그 다음에 C가 나왔고 여기서 우리는 XC 구할 수 있죠? XC가 10마이크로에다가 100파이를 곱한 거겠죠. 분의 1. 그죠? 그 다음에 전압이 나왔습니다. VE. 전압 별말 없어요. 그냥 전압이라고 하면 전부 다 시력값입니다. 최대값 아니에요. 최대값은 무조건 써야 돼요. 그래서 이거는 시력값이 100이다. 그럼 뭐가 구해진 건가요? 다시 보면 I, VR, VL, VC, V 전체, 그 다음에 Z, XR, XL, XC에서 뭐 줬어요? R, 그 다음에 C, 그죠? 그 다음에 전체 전압. 맞네? 그 다음에 첫 번째 조건에서 L까지 줬죠. L. L은 바꾸기 위해서 그냥 새끼 문제로 넣는 겁니다. L에서 XL. 아이고, 2죠, 2. 2에서 108 곱한 것. 자, 그러면 3개, 4개까지 정보가 나왔죠? 그럼 여기서 위에를 구해내고 1단계.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2단계 I를 구하죠? 그럼 I 구하면 다 동일하죠? 그 다음에 이거 가지고 건너가면 되죠? 여기서 다시 요거 해놓고 나서 이거 합친 게 이거하고 같은지만 구하면 되겠죠. 순서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까지 다 구해내고 부분에서의 소비 전력과 합은 전체 소비 전력하고 똑같은데 어디서 소비하는 거예요? R에서 소비하는 I제곱 R을 구하면 되고 그 다음에 회로가 최대가 되는 것이라고 쫙 그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XL과 XC 그 다음에 VL과 VC가 같아지는 그 지점을 얘기를 할 겁니다. 그죠? 뭐 그렇게 해나가면 돼요. 자, 그 다음에 28번으로 가보면 그 다음에 아까 여기서 하나 더 추가해서 볼 수 있는 게 얘가 크고 얘가 작죠. 그럼 누가 더 큰 거예요? VL이 더 크니까 얼마인지 몰라도 정확한 값은 이제 25대 뭐 이런 건 우리가 숫자가 잘 안 나오니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나갈 때 얘가 더 우세니까 어느 게 V일까요? L 우세라고 하는 거는 V하고 그 다음에 I가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 V 그 다음에 여기에 I 맞습니까? 근데 I하고 똑같은 게 뭔데요? VE고 I인데 I하고 똑같은 것은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죠. 그래서 전원의 전압 그 다음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이 이런 파형이면 L 우세고 얘들은 L 우세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타낼 수도 있겠다라고 추정합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예제 28번으로 가보면 주어진 정보가 파형으로 나와 있어요. 그럼 읽어야지. 이제 파동이 여기서 다시 나옵니다. 그럼 여기서 전류값이고 여기 최대값이 나왔죠. 이거는 전류의 최대값이에요.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0.2 나왔죠. 그 다음에 여기 시간축입니다. 그럼 여기까지가 120분의 1이면 여기서 뭐가 나오는데요? 주기 T가 나오죠. 주기 T는 60분의 1. 여기서 진동수와 그 다음에 오메가가 나오죠. 그죠? 그럼 전류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어진 게 최대값이 0.2니까 여기서 V 이펙트를 구해야 되죠. 어떻게? 루트 2분의 0.2로 구합니다. 그럼 요거하고 주어진 V 이펙트하고 관계를 가지고 또 쫙 구해낼 수 있겠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축전기에 요걸 연결했더니 오른쪽과 같이 흘렀다. 그러면 여기서는 축전기밖에 없으니까 전체 이 흐름에서 이거는 뭐하고 똑같은데요? X의 C밖에 없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두 개를 나누어서 XC 혹은 Z라고 하는 값을 구할 수 있고 그거는 C 오메가 분의 1과 같다 해서 흐름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되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본 전자기 얘기들은 여기서 마칩니다. 남아있는 거는 이제 맥스웰 방정식 하나 남았어요. 끊고 가겠습니다.